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도 신저가가 여러 종목 나왔는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서 신저가 종목을 먼저 언급하고요. 오늘 엔게임이 신저가를 다시 한번 쳤고요.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지금 엔게임은 그러니까 신저가 종목 중에 가장 선호 대상은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만 떨어진 종목이에요. 그런 점 가장 매력적이겠죠. 이 종목 보시면 최근에 이제 EPS는 그러니까 한 주당 순자산 줄었지만 중요한 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거든요. 왜냐면 EPS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당 순이익인데 이것은 이제 비영업이익이 개입되니까 실적으로 영업이익과 관련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한 상황이 좋죠. 그럼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좋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엔게임은 솔직히 매력적인 종목이 확실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 BPS가 4,000원대거든요. 이게 2년 전만 해도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2,400원, 지금 4,100원이에요. 그러니까 2,400원일 때 2,000원까지 떨어졌죠. 거의 BPS가. PBR 1.0 아예 떨어졌고요. 근데 이 종목도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100원이면 4,190원. 연말에는 4,200원 정도 넘겠죠. 그래서 4,000원 금방까지 떨어진 PBR 1.0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앞으로 20% 이상 떨어진다는 건데, 그럼 이제 800억대 시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정말 현금 자산이 500억이 넘으니까요. 되게 매력적인 상황이 돼요. 이 종목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수급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ROE가 지금 예상 ROE 20은 넘을 예정이잖아요. ROE 20짜리를 PBR 1.0에 산다는 건 포 5에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그리고 2년 전 주가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죠. 왜냐면 지금 그 2년 전 주가하고는 다르죠. 2년 전엔 매출액도 400억대고 지금 뭐 500이 넘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100억대 나오지. 지금은 뭐 2분기만 해도 90억이 나오니까요. 어느 시점부터 매입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죠. 욕심 부리면 5,000원 아래, 4,000원 아래부터 매입 들어가서 한 10%, 20% 떨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한 거죠. 이 전부터 매수를 했다면 쉽게 계속 매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10%, 15%씩 떨릴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전에도 이렇게 밑점 찍어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종목은 예전에 보시면 마이너스 차익금이 200억대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차익금이 500억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당연히 게임주 중에 그러니까 어떤 종목도 저시총이 더 유리하거든요.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가요. 왜냐면 올리는데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신저가 친 종목인데 SA그룹이라고 이 종목도 수치가 되게 예쁜 종목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분기 연속으로 매출 영업 증가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이전 주가까지 떨어지려면 좀 한참 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종목도 ROE 20이 넘게 나오니까 PBR 1.0 정도의 매입가를 갖고 있다면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2년 전보다는 자본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1,000억대 아래 종목과 1,000억대 위의 종목 좀 다른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1,000억대 아래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입장에 볼 때 이게 실적이 좋으면 뭐 몇천억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 이거 보시면 SA급도 보시면 2년 전에 시가총액이 800억짜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3천억까지 올라가잖아요. 200% 올렸잖아요. 기업까지 그렇게 증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00억대 아래는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이제 종목 많이 보고 올라 종목 특징을 잡는 작업을 제가 주로 하는데 1,000억대 아래는 보통 기업가치 증가보다 훨씬 상해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시작점은 과도한 하락 이후에 올라가는 작업을 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매력적인 이 종목도 수치가 워낙 예쁘니까 수치 예쁜 걸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가 안 올라가도 저도 이제 그런 경험 몇 번 있는데 수치가 너무 예쁜데 너무 싼 거예요.
그런데 장기간 동안 이렇게 주가 안 올라가다 한 번에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당연히 관심 종목으로 계속 지켜볼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오팜이 있는데요. 네오팜 종목은 제가 첫 번째 매수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매수가 좀 더 들어갔고요.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게 7년 신저가고요. 이건 ROE가 14 정도 나오는 종목이고, 현금 자산이 1000억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그런 걸 떠나서 자산가치 너무 싸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대놓고 올리는 종목, 대놓고 매수하니까. 근데 이 종목은 보면 최근에 매수한 사람이 개인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2년 전 기억으로는 2만 원 아래 친 다음에 단기간에 뭐 100%를 올렸으니까 뭐 그걸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2년 전 주가를 뚫어버렸어요, 벌써. 뚫어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생각하고요. 언제 주가 올라간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종목 많이 보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주가 언제 올라간다는 건 제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무튼 계속 추가 매수 할 겁니다. 장기에 볼 때는 15,000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00원, 10,000원 뚫을 수도 있겠죠. 단지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 배당을 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최소 650원에서 750원까지 배당 주거든요. 10,000원에 사면 좋죠. 10,000원 사면 배당률이 거의 7%잖아요. 물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7%가 안 나오겠죠. 한 5%, 6% 사이에 나오겠죠.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주가 된 거거든요. 지금 10,000원까지 떨어지면 배당주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무조건 매입하는 거고,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시총이 1,000억 아래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근데 현금이 지금 1,000억이거든요. 마이너스 차입금 1,000억이고, 이 회사는 영업 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최소 150억 이상, 최근에도 보시면 150, 200억 정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자본 지출은 거의 없고, 그쵸? 자본 지출이 거의 10억도 안 돼요, 매년. 그리고 이제 보통 50억 정도를 배당으로, 보시면 여기 배당이잖아요. 50억 정도를 배당으로 계속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단지 이제 수요가 지금 수급이 좋아서 이거 올라온 종목은 아니고, 자산가치 대비, 수익가치 대비해서 너무 싸니까 올라갈 거로 기대하는 종목이고요. 당장 한두 달 만에 올라온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거고요. 최소한 1, 2년? 1, 2년 기다린다. 대신 50%, 100% 먹으면 만족스럽다. 이러면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겠죠. 아무튼 계속 떨어지면 저는 계속 추가 매수할 겁니다. 물론 주가 올라가는 상황은 언제일지 모르겠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한두 달 뒤에 올라간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쯤에 올라가겠지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한 달 수익률이 아니라 1년 수익률을 따지면 괜찮으면 만족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스피앤코리아인데요. 어제도 신저가 때리고 오늘도 신저가 때리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상장후 신저가 가깝습니다. 27,400원이 상장후 신저가니까, 그래서 10%만 떨어지면 상장후 신저가 때리고요. 당연히 상장후 신저가는 건 다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상황, 자본 총계도 증가 상황인데, 기존 보유자들이 다 물린 상황. 만약에 주가가 장이 좋아지고 그러면 팔 사람 없죠. 신저가에서 누가 팔겠어요. 회사가 망가지는 거 아닌 이상, 그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매력적이고요.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1,000억대 아래하고 1,000억대 위는 좀 다른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종목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작년 2분기, 3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최근에 좀 개선됐지만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고, 마이너스 차입금은 지금 1,500억대, 부채 13%. 이게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장기간 동안 지켜본 종목인데 좀 무거우니까 그걸 감안하시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용자산 증가가 좀 되죠. 200억대 지금 나가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무겁고 제조업이니까 상대적으로 네오팜 이런 것보다는 덜 매력적이죠. 솔직히.
그렇지만 꾸준한 기업이고 뭐 이상한 기업 살 바에 이런 종목이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배당이 크게 뭐 2, 3%도 안 되네요. 2, 3% 겨우 되네요. 아무튼 이 종목은 신저가, 그러니까 상장 신저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 있는 종목 보시면 2년 전에도 보시면 27,000원 치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거의 7만원, 8만원 올라갔으니까요. 괜찮은 거죠. 근데 그때 상황은 지금 매출 너무 증가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엄청 증가 상황은 아니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최근에 보시면 지금 ROE가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왜 안 나오는가 볼까요? 보시면 비용이 지금 자산 처분 손실이 있네요. 그렇죠? 82억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은 준 거 아닌데 비영업 지금 이제 자산 처분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즉 비영업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세전이익이 안 좋았고 당연히 이제 순이익이 안 좋았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이제 돈이 좀 자본주축이 나간다는 걸 감안하시고요. 의미는 상장 후 신저가다. 2014년 이후로 상장 후 신저가인데 의미를 부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신저가 때린 종목인데요. 오늘 다시 신저가를 다시 때렸는데요. 이것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린 뭐 10,000원을 때린다. 뭐 10,000원 순식간이죠. 10,000원 때리면 거의 10년 신저가를 때릴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이 부채 비율이 이게 높으니까 감안하시고 이자도 나가죠. 꽤 나가죠. 보니까 이자도 나가니까 좀 그렇죠. 신년 신저가 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2년 전에도 그랬고 이 종목도 보시면 2년 전에도 2년 전 가격을 뚫었네요. 2년 전에 이제 가격 떨어진 다음에 단기간에 100% 올라갔죠. 이게 정말 가파르잖아요. 그걸 감안하시고 대신 이제 어떤 종목이든 막 실적이 너무 정말 망가지는데 주가 떨어져 사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올린 사람 입장에서도 될 수 있으면 실적 좋은데 떨어진 종목을 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안 좋은데 떨어진 종목 사면 올리더라도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쵸? 그래서 1순위는 실적 좋은데도 떨어진 종목을 사는데 이제 그런 게 너무 비싸면 4순위로 실적이 그냥 똔똔 치는데 주가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 사는 거죠. 3순위가 이제 실적이 안 좋은데도 떨어지는데 과하게 떨어졌다. 그때 이제 사는 거죠. 3순위가. 그래서 네오본 같은 게 2순위인 거고요. 이 종목은 2순위, 3순위 중간적으로 되나? 그러겠네요. 보니까. 대신 이제 부채, 여기 이자 난 거 제가 좀 싫어해요. 좀. 근데 아무튼 신저가를 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신저가 때리는 종목인데 오늘도 더 밀어버렸네요. 하나제약이라고요. ROE 10 전후 나온 종목인데 지금 PBR이 1.0 전후니까 퍼가 10 전후잖아요. 그래서 엄청 싸진 않아요. 대신 이제 예전 가격까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2년 전 가격이요. 그때 13,000원 친 다음에 100% 이상 안 올라갔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위아래 낙폭이 좀 적은 거죠. 이 종목은. 그쵸. 위아래 주가 폭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10,000원까지 뚫어버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상장 신저가 상황인데 10,000원까지 뚫어버리면 이제 다른 세상이죠. 그쵸. 10,000원까지 뚫으면 PBR 0.7, 8 이런 상황이고 이 종목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이제 과하게 떨어진 종목이 과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과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과하게 떨어진 종목이 많아요. 그건 이제 원칙은 아닌 톤칙처럼 전용된 거니까 이렇게 낙폭이 적으면 올라가는 것도 조금 폭이 적어요. 대신 이제 이 종목은 신저가, 상장 신저가 라는 건 되게 의미 있어요. 특히 이제 잘 버는 기업을 상장 신저가 때리면 되게 좋죠. 왜냐면 그 가격은 왜냐면 홀딩 기간이라든지 주가가 이제 저가에 정체된 기간 동안 기가치가 막 증가하잖아요. 뭐 1년 돼도 되고 2년 되고 그러면 이제 주가 떨어질 때하고 주가 올라갈 때는 자산 가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종목 올라가면 떨어질 때 가격은 영원히는 좀 그렇고요. 상당 기간 동안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선 주가 떨어져도 ROE 높은 종목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인크로스가 있는데요. 오늘 신저가 때린 다음에 5%를 올려버렸네요. 보시면 오늘 지금 투신이 좀 매입이 최근에 지금 보시면 투신이 최근에 매입이 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이게 지금 실제 많이 떨어졌어도 아우라이 10은 나온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투신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제 매도 친 게 이제 외인이 주로 매도 쳤고 기관은 굳이 투진이 오히려 매수 들어갔고요. 개인은 지금 비쌀 때부터 계속 사기 시작해서 거의 마이너스 50% 될 것 같아요. 뭐 잘못한 거죠. 왜냐면 최근에 보시면 이게 1분기도 실적 꺾였잖아요. 2분기도 실적 꺾였는데 지금 들어와서 뭐 먹을 생각했으니까. 왜냐면 실적 꺾인 종목이 주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고평가 된 종목이 당연히 주가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떨어졌을 때 너무 싸면 안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비싼 상황에서는 당연히 떨어진 건 뭐 주식판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니까 매입 들어간 건 실수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들어간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예전에 계속 잘 벌었고 지금도 영업률 30% 나오거든요. 때문에 이 종목이 PBR 1.0 정도 사면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PBR 1.0은 8,800원, 올해는 이제 거의 9,000원 넘겠죠. 그래서 만원까지 뚫어버린다. 그러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돈을 지금은 좀 덜 벌지만 벌었던 기억이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좋아요. 안 벌었던 기업이 잘 번다기보단 잘 벌었던 기업이 뭐 일시적인 원인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잘 벌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주가는 너무 싸요. 그래서 미래는 모르지만 희망치가 있는 거죠. 희망하면서 매수하는 거죠. 보면 이 종목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에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게 매출이 꺾여버리니까 판가면 고정비 성격 강하니까 영업이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5, 60억 나왔던 종목인데 1분기 때 영업이 18억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면 이때 이제 보통 100억은 넘었는데 매출액이 이 종목이 좀 매출이 좀 적어요. 보시면 전체 매출액이 1년 다니면 한 작년에 500 나왔거든요. 지금 올해는 지금 2분기까지 200 나왔으니까 많이 준 거고요. 보시면 편차가 보통 120, 150억. 그래서 이 종목 이제 PSR로 따지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PSR로 따지면 매출액이 지금 한 500억 나온다 치면 PSR로 거의 3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따지면 되게 비싼 거예요. 지금 상황도. PSR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매출한 게 다 순이익은 나는 게 아니고 그래 판감이 들어가고 세금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PSR을 중시역이라고 이제 캠피셔께서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시총 대비 너무 적은 매출에 갖고 있는 종목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러지만 이제 10,000원 아래 떨어지고 이전 가격까지 떨어진다. 물론 이제 이전하고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과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과하게 떨어진 게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10,000원 아래로 진입하면 포트에 조금 담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마이너스 살금이 59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총이 1,000원까지 떨어진다. 가능하죠, 지금은. 근데 불과해 지금 작년만 해도 시총이 4,900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900억짜리가 4,900 올랐을 때 거의 400%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4분의 1토막, 10,000원 되면 4분의 1토막 되는 거니까 이제 매출이 막 급나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워낙 시총 매출이 자체가 적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PSR도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매출 좀 줄여버리면 매출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근데 판가면 고정적인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영업이 바로 급나가는 거예요, 보통 이런 종목. 그래서 PSR을 이제 컴퓨터가 말씀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크로스는 계속 지켜볼 종목입니다. 왜냐면 이 종목은 지금 최근 매수한 사람이 다 물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상장 신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상장 신저가는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또 지금도 매출 줄었지만 영업이 지금 올해도 30%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률 20% 이상 나온 종목은 따로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지켜보고요. 잉크로스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보시면 내용이 넷플릭스가 다음 달 광고 요금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광고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OTT 광고 시장이 열리면서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등 국내 디지털 광고 판매 전문 대행사들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래서 뭐 오늘 나스미디어도 올라가고 인크로스도 많이 올라갔는데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핑계도 주가 올린 경향도 있고 최근에 지금 투신이 계속 매수 중이니까 아무튼 이 종목은 뭐 이게 매출이 1분기 때는 좀 줄었지만 다시 이제 2분기 다시 정상화됐고 그래서 매출 주는 것은 정말 기업에서는 큰 문제잖아요. 고정구성적인 판관비는 쉽게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당연히 계속 지켜볼 뭐 엔게임도 있고 인크로스도 있고 그런 종목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를 한번 치면 그때 매입해 놓는다면 효자 종목이 되죠. 그래서 인크로스는 계속 지켜볼 종목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제 본 종목들 중에 의미 있는 종목들이 우선 네이버를 다시 한번 보고요. 오늘 네이버가 지금 기관이 매입을 그래도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 뭐 외인 종목이니까 외인이 사야 돼요. 외인이 매수 전환해야 되고 최근 외인이 보시면 4일날 5일날 거의 7천억을 던졌거든요. 꽤 큰 금액이죠. 던져서 이게 좀 기다려야 할 거고 최소한 뭐 여기 예전 2년 전 재가를 뭐 뚫을 수가 있죠.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시 볼까요? 아무튼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본 총계가 굉장히 커졌어요. 보시면 여기 지금 8조였다가 지금 23조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상 자본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쉽게 접근할 상황은 아닙니다. 어차피 근데 외인 종목이니까 외인이 또 어느 점에 다시 매입 들어가면 그때 들어간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관 뭐 여러 종목 사례 보지만 주도 되게 많은 특정 종목 같은 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이라는 기관이든지 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그걸 뭐 한 번에 줄이지 못하죠. 장기적으로 보고 매집을 해서 지분을 늘린 거니까요.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안 좋으면 매도하고 또 너무 주가가 비싼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일정 지분을 항상 보유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유지하거든요. 네이버는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요인이 당연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계속 수익 실현을 엄청 한 거예요. 보시면 지금 최근 떨어질 때마다 개인이 샀는데 뭐 올라갈 때도 개인이 샀네요. 좀 근데 떨어질 때 개인이 사고 글쎄요, 이걸 현명한 거로 생각이 안 들고요. 자본이 커졌으면 쉽게 말해 주식판에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자본 증가 속도, 자본 증가, 그러니까 자본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자본 효율성을 잘 활용하면서 이제 수익 내면서 자본 총계를 증가하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자본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효율성, 자본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변했으니까 쉽게 접근할 건 아닙니다. 주가 떨어졌다고 사는 건 아니죠. 회사 상황을 보고 거기에 비해서 싼가 뭐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상대적인,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쉽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 뭐 잠깐 반등한다고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요. 또 관련 종목 봐야죠. 카카오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카카오 보시면 카카오도 오늘 좀 더 떨어졌네요. 어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0.5%에도 신저가 때린 건 아닌데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외인들이 대놓고 팔잖아요. 계속 아직까지 팔고 있는 중이잖아요. 기관 외인 양매도거든요. 거의. 그래서 개인만 매수한 거잖아요. 저는 일반 개인이지만 개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회사는 뭐 이상한 회사는 아니죠. 당연히 좋은 회사인데 매출도 증가하니까. 근데 이제 자회사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2분기 동안 3천억인데 보시면 기타 수익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기타 수익 빼버리면 솔직히 별로 없는 회사인데 관계 기업 지분이익도 보면 거의 적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좋게 볼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이 재작년에 과하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2만 한 3천원에서 17만원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몇백 프로예요.
그냥 500%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항상 과하게 떨어져요. 어떤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뭐 폭락자나 어떤. 그래서 항상 매입할 때 과거 최고 몇 년 동안 주가가 그러니까 시총이 얼마였는데 현재 시총이 합당한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는 순간 이렇게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15만 원, 17만 원 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거의 뭐 60%, 70% 중요한 건 이때도 지금 싸다고 평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하고 뱅크를 한꺼번에 보셔야죠. 뱅크는 지금 오늘도 신저가를 또 때렸어요. 지금 외인 기간은 지금 최근에 지금 양매도 상황이네요. 그거 보면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외인 기간 양매도는 되게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회사는 뭐 좋다 봐요. 매출 계속 증가, 매분기 매분기 매출 증가 상황이니까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지 이게 지금 워낙 비싸게 평가받아서 상장했고 지금도 싸다고는 못해요. 이건 금융업이잖아요. 금융업. 이게 지금 당기순이익이 한 3천억도 안 나오는 건데 지금 8조니까 특히 이제 그 금융은 다 저평가 받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정부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9만 원대는 당연히 비쌌고 지금도 싸다고 못 하고요. 저는 당연히 매입하는 거죠. 금융주는 그냥 1.0 아래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죠. 이게 매출 계속 증가 확장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신한 지원에 이런 기업들도 다른 걸 모색하거든요. 뭐 다른 사업도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뭐 지금 당연히 매입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신저가 때렸거든요. 이 종목도 보시면 이 종목은 뭐 영업이익이 거의 적자 수준이잖아요. 계속 적자폭은 좀 줄지만 계속 적자기업은 함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죠. 적자기업 안 사는 이유는 적자기업은 자본 총기를 줄이기는 하잖아요. 뭐 자본 총기 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애들 뭐 필요비 많잖아요. 돈이 나갈 게 많잖아요. 책 좀 볼까? 손익계산 좀 볼게요. 보시면 올해 이빙까지 2,500 매출 발생하고 판관비가 2,700억. 그러니까 매출 원가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플랫폼 기업이라서 매출 총이익이 2,500억 똑같고 그러니까 판관비가 지금 다 들어간 거죠. 판관비가 인건비가 800억. 인건비 계속 증가 중이에요. 400억, 800억, 1,600억, 800억 더 작년부터 더 증가했고요. 관리비도 꽤 큰 비중이죠. 관리비 거의 들어가고 광고 선전비도 들어가고 유무형 자산 상각비 들어가고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 유무형 자산 여기 나오는 자산 상각비는 수선 유지 수선과 관련된 현상 유지와 관련된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로 적자니까 적자난 기업을 사는 건 아니죠. 쿠팡도 뭐 상장률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적자기업을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닙니다. 그 적자기업은 가치 평가를 못 해요, 거의. 자본을 깎아먹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상증자하고 이러면 또 나눠먹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23원에서 지금 거의 조만간 10분의 1 토막 날 것 같은데요. 상장할 때 이 최고 시총이 뭐 30조가 된 거예요. 지금 4조 8천억. 3조도 비싼 거예요, 솔직히. 3조면 은행주와 똑같은 건데 카카오페이가 보시면 긍정적인 해요. 매출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걸 한 건데 긍정적이라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죠. 그 긍정적인 게 비해서도 자산가치 뭐 수익가치 뭐 미래가치 대비해서도 싼가 이걸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개인들이 지금 거의 다 매수 들어간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다 개인이 매수한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알리페이가 보시면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34% 갖고 있습니다. 되게 낮은 단가로 갖고 있겠죠. 아무튼 카카오페이도 한번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는 종목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시면 몇 종목 볼게요. 제가 이제 봤던 종목들인데 메일유업이라고 뭐 크게 잘 버는 회사인데 보면 최근에 지금 거의 상장 후 신저가를 때리는 건데요. 메일유업이 원래 메일홀딩스하고 지금 좀 이렇게 분할한 거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메일홀딩스 이런 게 안 좋아요. 메일유업에 있으면 메일유업에 가지고 홀딩스 해가지고 지분 늘리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렇게 나눠먹기 이렇게
분할하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본 손괴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죠. 먼저 그나마 보시면 지금 다 상장 신저가 상황이네요. 근데 쉽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매출은 안 꺾인 게 다행이긴 한데 제가 지금 마이너스 차입금도 플러스 차입금도 이런 거 매출 부채 총계도 지금 보시면 4,800, 4,900 늘어났고 자본이 오히려 줄어들고 별로 좋은 상황 아니죠. 왜냐면 이걸 원어는 단위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자본 총계가 증가하고 최소한 부채는 안 증가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좋거든요. 보시면 좀 볼까요? 유동금 자산은 그래도 2천억 있네요. 2천억 있고 현금 자산도 뭐 400억 있고 이제 부채 총계 매입 채무가 크네요. 최근에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가 600억 늘어났고요. 이게 지금 비유동 부채가 좀 크잖아요. 사채도 지금 사채도 1,900억. 이 사채는 당연히 그 이자가 나가는 금액이니까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보시면 이자 얼마나 한 거 볼까요? 보시면 이자가 1년에 많이 나가진 않네요. 그렇죠? 한 50억, 작년에 50억, 올해 지금 30억 나왔고 이자는 안 나가는 기업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있어도 매입 채무 정도 있는 정도 회사가 좋은 거죠. 아무튼 메일협은 지금 상장 신저가 때렸고요. 근데 이제 진짜 상장 신저가 아니고 홀딩스하고 메일협하고 이제 분할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상장 신저가 때린 상황이고요. 뭐 상장 신저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요. 이제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또 한설 로지스틱스라고 이제 뭐 저희 택배 사업 관련 이런 거 하는 건데요. 보시면 물류 사업을 양수받아 물류 서비스 전문업체로 새롭게 진출하였음. 근데 보시면 이게 최근 매출액 증가 보면 좀 4천억, 4,600억, 5천억, 7천억 벌써 5천억 됐거든요. 거의 1조 나오는 회사예요. 지금 680억인데 영업이익도 꽤 크거든요. 올해 400억 나올 예정인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부채 전개가 또 높은 거죠. 부채가 꽤 높죠. 2천억. 그렇죠? 근데 지금 2년 전에는 800원짜리가 지금 5천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400%, 500%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는 시청 보시면 20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2년 전에는 200까지 시총이 떨어졌다는 거고 그때 이제 매출액이 거의 5천억짜리인데 근데 PSR로 따지면 0.1이 아니라 0.5 뭐 아니야 이게 지금 계산하기 힘드네요. 아무튼 2천억짜리가 200억짜리가 매출액이 5천억이 나왔던 상황이고 지금 매출이 거의 1조까지 간단 말이죠. 그리고 ROE도 거의 지금 뭐 40까지 되고요. 장단점 잘 파악하면 좋죠. 그러니까 통째로 사는 가격이 이 가격인데 현재 회사 규모라든지 이런 거 보고 가지고 매력적인 종목을 사는 거거든요. 당연히 현금도 지금 200억씩 들어오긴 하거든요. 이렇게 자본 지출이 이제 얼마 볼까요? 자본 지출 좀 있는 거죠. 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아무튼 눈에 좀 예전부터 눈에 좀 워낙 시총 적은데 매출이 크기 쉽지 않고 매출 계속 증가 중이니까 매력적이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때 매출을 제가 못했는데 자 과학이 떨어졌으니까 진짜 과학이 올라갔죠. 거의 500% 올라간 거예요. 500% 대단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고 이게 지금 보통 PBR 1.0이랑 되게 의미 있는 그 가격대고요. 주가 수준이고요. 또 의미 있는 게 0.5예요. PBR 0.5. 0.5란 것도 막 쓰레기 기업도 많거든요. 뭐 좀 문제 있는 기업도 0.5 넘는 게 많으니까 이게 0.5까지 떨어진다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보시면 0.4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총도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 시총도 말이 안 되는 시총이었고 이 회사 통째로 인수하는데 200억짜리니까 말이 안 됐고요. 이때 0.5도 의미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원래 1,300골 올라갔다가 지금 반토막 났는데요. 이 0.5까지 된다면 또 다른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3,500원인가 7,500원 정도? 아니 7,500원 한다. 1,750원? 1,750원 이 정도 되면 또 0.5 되거든요. 그때 또 의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1.0도 의미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1.0은 당연히 이제 무너졌으니까 0.5를 감안하시면 이 정도가 0.5인데요. 이제 2년 전보다는 당연히 매출 영업이 다 증가 상황이고, 이때 영업이 130억, 지금 2분기에 230억이고, 현금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부채 총계가 엄청 높은 거죠. 부채를 계속 늘린 건데, 계속 늘렸겠죠. 이제 그 매출액이 발생하니까 그 매출을 감당해서 유용자산을 많이 썼겠죠. 기계 설비나 뭐 이제 차 같은 거 많이 샀고 그렇겠죠. 보시면 유용자산이 늘어났고, 이제 감가상각을 당했으니까 지금 많이 죽은 거예요. 이게 차 같은 거 감가상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배당이 16억 정도, 크진 않네요. 보니까 아무튼 이 종목도 뭐 여기 예전 가격까지 떨어진다, 5비가 아래까지 떨어진다, 뭐 3,400이라 그럼 또 다른 세상이니까요. 왜냐면 현금이 발생하거든요. 이 종목이 발생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현금을 발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출도 이 들어오는 현금에 비해서는 이게 엄청 크다고는 말 못해요. 이건 워낙 시총이 저시총이니까, 저시총은 다른 세상이가 있잖아요. 아무튼 이 종목도 제가 계속 예전부터 지켜본 종목인데, 이때 이제 매수 못했고 놓쳤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유의성 있는 종목 사는 거니까요.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특급 종목으로 말한 종목이 한 4종목 있잖아요. 아프리카 TV, NC소프트, LG 생활건강, 사람인 H 정도 있는데요. 지금 오늘 또 LG 생활건강이 신저가를 또 때렸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주차트 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지금 신저가 상황이고, 계속 보시면 지금 거의 8년 신저가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매출의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그 중국 그쪽이 얼마나 계속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건가는 좀 고려해 볼 상황이고요. 보시면 이때부터 이제 한 자릿수 증가 있잖아요. 2020년도. 보면 이때부터가 좀 올라갔지만 과하게 떨어졌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솔직히 실적이 막 좋지 않은데 보세요. 뭐 한 자릿수 증가인데도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과하게 떨어질 땐 이제 실적이 뭐 올라가지 증가 안 해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작년 뭐부터 이렇게 좀 안 좋았잖아요. 3분기 때는 거의 뭐 줄었고 오히려 그런 역성장하고 그랬으니까 주가가 지금 흘러내린 거예요. 계속 과하게 올라가니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어느 선까지 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외인 종목이잖아요. 외인이 작년에 47%까지 갖고 왔는데 지금은 37%. 최근엔 지금 중반부터는 거의 매도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매도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폭락장이라서, 폭락장 원래 더 밀어버리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그냥 기존 보유자들이 그냥 지옥을 경험할 정도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매출 영업이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지만 다 버릴 순 없죠. 외인이 37% 갖고 가지고 있고, 뭐 화장품, 뭐 생활용품, 뭐 정보로는 이게 뭐 최근에 이제 매출 영업이 줄어서 그렇지만 이게 거의 탑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도 손실인데 쉽지 않네요, 보니까. 그래서 전어 같은 경우는 잘하면 40만원까지 밀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40만원까지 밀면 한 12년, 10년, 11년, 12년 신주가 될 수 있네요. 그러면 4분의 1 통하는 건데요. 40만원 되면. 근데 여기까지도 열어줘야죠. 한번 매입 들어가면 계속 매입하는 건데, 이제 쉽게 매입을 못 하겠고, 올리면 이제 외인이 사야 되는데, 외인이 지금 최근에 기관하고 어제, 그제, 지금 12일 외인 기관 양매도 해가지고 10%를 밀어버렸는데, 11%를 밀어버렸네요. 쉽지 않네요, 이거. 아무튼 확실히 매출 영업이익이 하락 정도 사는 건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통 요즘 이제 하도 많이 미니까 매입 들어가면 뭐 1, 2% 떨어진다고 매입하면 좀 더 후회 많이 하니까 보통 10% 정도 매입 떨어지면 뭐 또 매입하고 또 10% 더 떨어지면 매입,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아니면 이게 현금이 다 소진되거든요, 금방. 그래서 지금 워낙 폭락장인 것 같고 2년 전 그런 주가까지 떨어진 적도 많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되고 한 번에 매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위 분산하는 거고, 분할로도 여러 번, 이를테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매입한 다음에, 선매수 한 다음에 이제 10% 정도 떨어질 때 또 좀 매수하고, 또 10% 떨어질 때 매수하고 이래고
현금을 가지고 최저점을 찍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현명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시기잖아요. 2년 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밀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로바로 계속 매수하지 마시고 한 10%, 10몇 프로 떨어질 때 좀 매수하고 또 더 떨어지면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LG생활은 특히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반등할 경우에는 그때도 뭐 현금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현금 좀만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되게 여러 번 분할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기사도 떴는데 뭐 기사 뭐 올리고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시장 위축으로 3분기 실적 악화 전망 52주 신저가 기록하면 약세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관도 오늘 지금 거의 모든 기관이 매도 쳤네요. 그러니까 투신도 보시면 오늘 50억 매도 치고 사모펀드도 매도 치고 외인도 매도 치고 개인 다 받아줬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쉽게 막 엄청 다 매수하면 안 돼요. 좀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 돼요.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아무튼 LG생활 건강까지 우상은 봤습니다. 오늘도 좀 짧지 않은 시간 했는데요. 의미 있는 신저가 때리는 날은 제가 신저가 이런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